7월 2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14% 하락한 2763.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26% 하락한 809.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현대에버다임, CG트로닉스, 데모, 라이프시멘틱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재건 섹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락을 해와서 고맙다며 여러분의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와 러시아는 폭력을 끝내고 합의를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보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해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DS투자증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결국 종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전되기 전까지 HD현대건설기계의 주가는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생물보안법 시행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제약바이오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위고비가 국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위고비 출시국이 되며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이큐어는 아랍에미리트 수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했다는 소식에 해리스 부통령 테마로 묶이는 마리화나 관련주로도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열렸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큐어는 대마와 화장품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에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트럼프의 재선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SGA솔루션즈와 IOK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비트코인 결제 전문 기업인 코인플러그와 제휴하여 비트코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SGA솔루션즈의 경우 비트코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다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항공사와 은행, 언론사 등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에 보안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어요. 한편 IOK의 경우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지분을 보유 중인 비덴트의 전환 사채를 보유한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CG트로닉스는 국내 최초로 1200V급 산화갈륨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산화갈륨 전력 반도체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전력 변환용 반도체의 소자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CG트로닉스 측은 향후 다양한 산업계의 고객과 협의하여 최적화한 제품으로 양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프시멘틱스의 상한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장마감 후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라이프시멘틱스는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스피어 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57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플리트 등을 대상으로 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더불어 송승재가 가지고 있던 주식 316만 주를 럭키W, 신기술투자조합 1호 등에 양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HNS는 최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급발진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 HNS가 4채널 및 8채널 블랙박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포커스 HNS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한편 나우아이비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크게 상승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체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용 얼굴인식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였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지자체 대여사업 담당자가 차량 임차인의 운전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며 알체라는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확인과 진위 여부 검증 과정에서 실시간 얼굴인식 AI 기반의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알체라는 저번 주에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어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원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엑스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출신 임원을 영입하고 사명을 스튜디오 아레테로 변경한다고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엑스플러스는 오는 31일에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정관 변경과 사내회의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